자, 이번 시간에는 응력과 안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에는 수직 응력,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 응력에서는 인작 응력과 압축 응력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용면과 그 다음에 그때 작용하는 힘, 이 F와 A는 직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런 하나의 물체에 힘 F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작용하는 면적에 직각이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A 면적에 요렇게 당길 때는 인작 응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거꾸로 내려올 때 압축 응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력을 시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A분의 이렇게 F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단 응력도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면적, 자, 여기 내부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적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평행하게 작용을 예를 들어서 F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보고는 전단 응력이 요 면적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타워입니다. 전단 응력은 똑같이 A분의 F로 표시하죠. 그런데 여기는 A와 F가 수직이고 여기에 A와 F는 평행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물체의 길이가 원래 길이가 L인데 요걸 이렇게 양옆에서 잡아 당겼습니다. 자, 어떤 힘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겨 보면 이게 늘어나겠죠. 그죠? 늘어나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늘어나는 길이를 예를 들어서 L 다시라고 하면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는 양, 다시 말해서 늘어나는 길이 빼기 그 다음에 처음 길이, 원래 길이를 빼버리면 늘어나는 그 양만큼이 되겠죠. 이 비를 우리는 세로 변형률이라 그럽니다. 자, 이 세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가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세로라는 뜻은 축 방향이죠. 축 방향의 길이가 되어가 있는 곳, 이걸 보고 우리는 세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세로 변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변형률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 원래 길이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직경이죠. 이 직경을 예를 들어서 D라고 하고 잡아 당기면 여기 있는 직경은 줄어들었겠죠.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직경분에 여기 변화되어 가지고 있는 직경이죠. 이거는 원래 직경에다가 줄어들었는 직경 빼면 되겠습니다. 요 비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로 변형률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송의 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V하고 조금 비슷하죠. 자, 읽기로는 이렇게 누라고 읽습니다. 누. 자, 이거는 개념입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세로 변형률 분의 가로 변형률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분의 입실론 다시. 즉, 여기 입실론이 뭡니까? 세로 변형률이죠. 여기 엡실론 다시가 가로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걸 이런 방법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M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포화송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포화송의 비와 포화송의 수는 역수관계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자,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가로로 돼 가지고 있는 여기 엡실론 대가 있죠. 여기는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응력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변형률과 이 응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고 우리는 비례한도라 그럽니다. 비례한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B 지점 있죠? 이 지점이 탄성한도가 되겠습니다. 탄성한도. 자, 여러분들 탄성 아시죠? 탄성이란 어떤 물체를 구부렸을 때 이 힘을 제거하면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고 우리는 탄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항복점이 여기에 상항복점, 그 다음에 하항복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쭉 잡아 늘렸을 때 최고의 지점, 즉 최고의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잡아 당겨서, 즉 당겨서 최고의 점에 이르렀으니까 이거 보고 우리는 인장 강도라 그럽니다. 인장 강도. 자, 그 다음에 점점 변형률에 따라서 응력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파단이 되겠죠. 파단점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 탄성한도 아래에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응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응력 보고 우리는 허용 응력이라 그럽니다. 탄성한도 아래에 있는 안전만큼 고려해서 해준 응력입니다. 이 허용 응력은 보통 이렇게 시그마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허용 응력 아래에 우리가 직접 진짜 사용하는 기계가 사용 조건에 노출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 응력 보고 우리는 사용 응력이라 그러겠습니다. 사용 응력. 보통 우리는 시그마 W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가장 높은 부분 있죠. 이 부분 보고 우리는 기준 강도라 그럽니다. 기준 강도. 자, 이걸 시그마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기준 강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탄성한도 아래에 있는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응력, 이게 시그마 이 W가 되죠.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례 한도에는 여기 있는 응력과 그 다음에 여기는 엡실론 변형률이죠. 요 비례 한도에서는 여기 비례하는 상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수 보고 우리는 종탄성계수라 그럽니다. 종탄성계수. 보통 우리가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위가 없죠. 그런데 이 탄성계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길이분의 변화되는 길이의 양이니까 두 개가 길이니까 요거는 단위가 없죠. 그렇지만 응력이라는 자체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탄성계수는 계수지만 단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탄성계수 E는 이렇게 넘겨주시면 여기는 엡실론 분의 여기는 시그마, 즉 응력이 됩니다. 요거는 A분의 F가 이렇게 응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엡실론 변형률은 L분의 델타 L이니까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공식이 또 형성이 됩니다. 자, 요 공식도 잘 알아두시면 이롭겠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안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안전율, 사용 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장시간 동안에 실제로 그 부품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시그마 이렇게 W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앞에.
자, 그 다음에 허용 응력은 안전하게 여유를 두고 설정된 탄성 한도 이하의 응력.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시그마 A로 이렇게 표시를 제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말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극한 강도란 좀 전에 있는 그림에서는 인장 강도가 되겠죠. 그죠?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항복점보다 크고 이 항복점은 탄성 한도보다 크고 탄성 한도 아래에 허용 응력을 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허용 응력은 사용 응력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계수는 보통 우리 안전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S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기준 강도. 자, 이 기준 강도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시그마 S라고 했죠. 여기 있습니다. 기준 강도는 이렇게 시그마 S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요 기준 강도에다가 나누기 허용 응력을 우리는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자, 허용 응력은 시그마 A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기준 강도는 사용하는 재질, 재료의 재질이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조건, 그 다음에 수명,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준 강도를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통 여기는 정화중이 작용하고 있고 그 재료가 영강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복점을 기준 강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항복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정화중이 작용을 하고 있는 주철 같은 이런 취성 재료에서는 극한 강도 요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잡아 당겼다 그러면 인장 강도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본 하중이랑 반복 하중. 자, 여기 있는 교본 하중이라는 뜻은 하중의 방향이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 방향이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복 하중은 계속 당겼다가 또다시 당기는 이런 게 반복 하중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기준 강도로서 필요 한도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시험 문제 여기에 많이 나왔죠. 고온. 고온에서 정하중이 작용할 때는 이 크리프 한도를 기준 강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축이나 토목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긴 기둥이나 편심 하중이 작용할 때는 좌굴 응력을 기준 강도로 넣어서 안전율을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응력과 안전율에 관련되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원형입니다. 원형. 단면봉에 압축 하중, 이 P가 하중입니다. 70kN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는 3m고 직경이 20mm. 자, 요걸 잠깐 요렇게 써보면 요런 길이 자, 여기 D가 있고, 여기 20mm라는 뜻이죠. 압축 하중이니까 이렇게 누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재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이 방향은 줄어들 것이고, 직경 방향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한도 E가, 탄성계수 E가, 종탄성계수죠. E가 70기가. 기가니까 이건 10의 9승이 됩니다. 파스칼이니까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포화송의 비, 누라 그랬습니다. 이 누가 3분의 1일 때 신장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신장이라는 말은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 그림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중심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표시를 한번 해보면 원래 길이 분의 늘어나는 길이 양, 이게 결국은 뭡니까? 가로 변형률 엡실론 다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여기 보면 신장량이니까 얘를 구해달라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입실론 다시를
구하면 다시 여기 있는 요 놈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의 B는 또 입실론 분의 입실론 다시니까 요 사이에 여기서 이 공식에서 입실론 다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와 그 다음에 하중이 있고 직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응력을 구할 수 있죠. 응력은 예를 들어서 면적분의 힘, 여기에 면적 집어넣고 여기 힘을 집어넣으면 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응력은 E에다가, 즉 종탄성 계수에다가 엡실론, 이게 뭡니까? 요놈이 세로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구할 수 있고 구했는 것을 여기 집어넣으면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신장률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했는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은 지금 제가 써가지고 있는 공식과 똑같죠. 응력은 A분의 F고 그 다음에 E 곱하기 여기 입실론, 여기 입실론을 구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과 요게 요렇게 넘어올 때, 자, 이게 여기 있는 면적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면적분의 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뭡니까? 요게 E죠. 10의 구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로 변형률. 자, 그래서 세로 변형률을 숫자로만 다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기를 두드리면 0.003183이 나옵니다. 자, 요걸 가지고 포화송의 B가 여기 위에서 3분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3분의 1은 우리가 구했는 엡실론을 아래에 집어넣으면 엡실론 다시를 구할 수 있죠. 이 입실론 다시는 D분의 델타 D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 구해졌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항을 시키면 델타 D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답이 0.021 그렇게 해서 이렇게 2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단원을 마치겠습니다.